네, 사원 등록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사람 등록해 보겠습니다. 291페이지. 자, 이진섭의 인적사항을 보고 사원 등록 한번 해볼까요? 1004번입니다. 자, 네 번째 사원. 1004. 이진섭. 내국인 750321 750321 11111 입사는 2023년 0601 엔터로 쭉 가다가 임금 240만원, 산재보험료 국민연금은 190만원. 엔터로 쭉 가고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 증번호 없고 국외근로 부, 선원 부. 자, 생산직 여로 되어 있죠? 생산직 여 1번. 그러면 이제 생산직을 여로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연장근로 비과세면은 여 아니면 부로 해줘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진섭의 직전 연도 지난 연도에 총급여가 얼마인가를 봐야 됩니다.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면 여가 되고 3천만 원이 넘었으면 부가 돼요. 그래서 다음 자료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좀 더 보게 되면은 여기 전년도 총급여액이 2,800만 원이다라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1여로 해주셔야 돼요. 생산직 여부의 1여, 연장근로 비과세의 1여, 즉 비과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주소 입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태사 연로 11가를 성북동.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인에 관한 걸 체크해야죠. 우선 본인이 세대주냐, 가족관계 증명서군요. 본인. 네. 밑에 자료 설명.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세대주 여부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볼 때는 세대주 여부가 안 나타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자료 설명에도 특별한 설명이 없는 걸로 봐서 세대주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관계를 보니까 모친하고 자녀예요. 다른 사람이 세대주일 만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세대주 맞고. 자, 부녀는 아니죠. 남성이니까. 자, 장애가 있는가 보세요. 없습니다. 이진섭 씨 장애 없죠. 그 다음에 한부모인가 한번 볼까요? 배우자가 보니까 그 자료 설명에 여기 보면은 배우자 얘기가 나오는데 위암으로 22년도에 사망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사망한 거잖아요. 올해는 배우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배우자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은 한부모입니다. 자, 그 가족관계 증명서에 보니까 자녀가 둘이에요. 06년생, 09년생. 20세 이하 자녀죠. 그래서 한부모에다가 1 넣어주세요. 1. 그래야 동그라미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본인 이진섭은 세대주의면서 한부모이다. 이거 잘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순서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모친이라면은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라는 연말정산 관계입니다. 1번 해주시고, 자 60세 이상에다 놓고 그냥 입력을 해봅니다. 황영숙 (440403) 2111110. 자 70세 경로대 추가 공제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입니다. 자녀는 4번이죠. 직계비속 20세 이하에다 놓고 입력을 해봅니다. 이지영 06100101104023456456 40234556. 그 다음에 또 4번 직계비속 20세 이하에다 놓고 입력을 해봅니다. 이민국 090701 090701 301345 301345 네. 입력했죠? 하나 둘셋넷 네, 다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을 보면서 수정을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장애인 증명서가 누군가 보세요. 장애인의 성명이 황영숙입니다. 자, 모친 황영숙은 사적연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연금소득은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됩니다. 1,2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종합소득 금액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네, 장애 코드는 여기 나와 있어요. 장애 내용의 제3호. 그래서 모친 황영숙의 여기 장애에다가 요 기본은 그냥 60세 이상 그대로 두면 됩니다. 예, 60세 이상에 해당이 되니까. 그리고 장애에다가는 3번을 넣어주시면 돼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입니다. 장애 코드 3번. 자, 그렇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 배우자는 아까 없으니까 입력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입력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전년도 총 급여액은 2,800만 원이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여기 연장근로 비과세를 여로 할 수 있다는 거죠. 3,000만 원 이하이어야 여가 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비과세 조건은 전년도 총 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이고 월정액이 210만 원 이하이어야 됩니다. 월정액은 나중에 급여자료 입력할 때 자동으로 체크가 돼야 되고, 전년도 급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사원 등록할 때 여기를 여로 하느냐 부로 하느냐. 3,000만 원 이하이면 연장근로 비과세를 여로, 3,000만 원이 넘으면 연장근로 비과세를 부로 한다. 요거 알아두세요. 생산직의 경우만, 사무직은 이걸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생산직의 경우만 그렇게 된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다 이제 입력된 것 같아요. 다른 내용이 없죠. 자, 그러면 교재 그 풀이하고 우리가 입력한 거하고 다 똑같은지 한 사람씩 맞춰보겠습니다. 자, 293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고 김현철 클릭한 다음에 거기 입력된 그림이 이것과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네, 다른 점이 없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로 가느냐? 294페이지. 294페이지에 성동일 클릭하시고요. 거기 294페이지 위쪽에 있는 그림과 이 내용이 똑같은가 또 비교해 보세요. 네, 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현주. 노현주는 294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 네, 그 그림과 이 내용이 똑같은가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 사람 이진섭도 이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부양가족 쪽을 특별히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 및 부양가족 등록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또 뒤에서 이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에서 연습이 또 나올 겁니다. 자,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등록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해 봤고요. 다음은 급여자료 입력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은 상용직 근로자의 각 월별 급여자료 및 상여금 입력 메뉴로, 이는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반영이 된다. 단 급여 입력 전에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수당 등록, 공제 등록,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상용 근로자의 급여 자료만을 얘기했습니다만, 시험에는 상용 근로자가 주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 일용 근로자의 급여 자료 입력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뒤에 연습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인사급여에 가면은 지금 우리가 사원 등록한 사람들은 다 상용 근로자예요. 즉 일반 근로자고, 일용 근로자의 사원 등록과 급여 자료 입력은 여기서 한꺼번에 합니다. 일용 근로자의 사원 등록과 급여 자료 입력은 여기서 한꺼번에, 상용 근로자는 사원 등록은 여기에서, 급여 자료 입력은 이쪽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이 주요 항목을 보시면 지급일자, 재계산, 마감 이런 항목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입력해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밑에 있는 표를 보면은 수당 등록 시 비과세 종류별 입력 방법. 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 생산직이면 여기 직전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사원 등록에서 연장근로를 비과세로 선택을 했잖아요. 여로. 그 다음에 월정 금액이 210만 원 이하인가 이 체크는 급여자료 입력할 때 자동으로 체크가 돼요. 여기에 해당됐을 때 연간 240만 원까지를 비과세 적용해 줍니다. 제가 보기엔 좀 짠 것 같아요. 연장근로 비과세에 대해서는 좀 근로자 단체에서 좀 이렇게 많이 좀 이 얘기를 해서 연장근로 비과세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식대. 식대라는 수당에서 여러분 그 비과세 요건이 뭐였냐면은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고요. 다만 식사를 제공받지 말아야 돼요.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다. 받을 경우는 이 식대가 모두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받을 경우는 식대가 과세가 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여러분 수당에서 비과세 요건이 있죠. 이것도 자가운전 보조금도 월 20만원까지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 차가 종업원 본인 소유 차량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이용해야 됩니다. 회사에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아야 돼요.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수당으로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으면 그건 과세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출산 수당, 육아 수당이라는 수당이 있는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있는데 월 100만원까지인데요. 사무직은 월 100만원이지만 그 밑에 원양어선이나 해외 건설직은 월 300만원까지를 비과세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국외근로 비과세 코드는 9번이 월 100만원, 10번으로 선택하면 월 300만원 비과세로 선택이 된 거예요. 육아나 산전휴가 시에 받는 휴직 급여가 있죠. 육아, 산전휴가, 육아, 산전휴가에 급여, 자기 급여의 50%, 60%만큼을 지급받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됩니다. 자, 비과세 유형 선택하는 거 잘 선택을 해 주셔야 가지고 수당 등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당 등록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297페이지에 있는 급여 자료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시험에서는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를 다 급여를 입력해라 이렇게는 문제를 안 내요. 3월 하나, 5월 하나, 한 달치만 급여 자료 입력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사원도 김현철, 성동일, 노현주, 이렇게 이진석 4명 거를 다 입력하라는 문제는 잘 안 됩니다. 한 명 또는 2명 이 정도 입력을 하라고 할 거예요. 자,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볼게요. 1월부터 12월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다음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급여자료 입력을 수행하시오. 1번. 급여 내역 중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급여는 세법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되는 금액을 반영하도록 하라. 상여금은 12월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한다. 8월 25일 중도 퇴사한 성동일의 중도 정산은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에 의한 기본공제 이외의 특별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수당 등록 시 차량 보조금은 실비 변상 성격이므로 월정액 급여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차량 운전 보조금이라는 수당을 딱 선택하면요, 자동으로 월정액이라고 딱 선택이 돼요. 근데 우리 회사는 월정액이 아니라고 한답니다. 월정액이 아니라고 동그라미를 지워주면 됩니다. 8월 급여 지급 시 성동일의 퇴사 연월일을 8월 달에 요거 입력하면 돼요. 아까 퇴사 연월일은 사원 등록할 때는 입력하지 맙시다 그랬잖아요. 급여자료 입력할 때 입력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몇 월 급여를 입력할 때 입력하는 것이냐? 8월 달에 퇴사한 사람은 8월 급여 입력할 때 입력하고, 9월에 퇴사한 사람은 9월 급여 입력할 때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수당을 등록하겠습니다. 기본급은 자동으로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등록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이걸 나머지가 뭐냐면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차량보조금, 식대, 육아수당이에요. 네, 아까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부 모든 급여는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하라 이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차량 운전 보조금 같은 경우에 자기 차야 되고 교통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비를.
그러니까 그 요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식대도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되죠. 그 요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차량 운전 보조금 식대 모두 뭐로 해야 돼요? 비과세로 해라 이거 비과세로. 한도는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20만 원이라는 한도는 자동 체크될 거예요. 여기서 비과세는 육아수당도 비과세입니다. 육아수당 연장근로 과세. 연장근로는 연장근로 비과세죠. 미안합니다. 비과세. 연장근로 수당 비과세. 비과세로 하더라도 사무직은 자동으로 과세가 돼요. 생산직이 아니면. 자,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수당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급여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셔가지고 먼저 2023년 식대 지급명세서 제출 비과세 변경 안내. 네, 예 눌러주시고 여기가 나오면 자 먼저 이거를 선택해야 돼요. 수당 공제 등록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수당 공제 등록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 첫 번째 탭이 수당 등록이고 두 번째 탭이 공제 등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탭에서 수당 등록하겠습니다. 자 기본급 상여 그 등록된 건 그대로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다가 직책수당을 등록합니다. 직책수당 엔터. 직책수당은 항상 과세입니다. 1번. 급여를 그대로 두시고 네,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두면 돼요. 자 아래로 내려옵니다. 네 번째 줄이죠. 연장근로수당이라는 거 입력하세요. 연장근로수당. 지금 뭘 보고 입력하는 거냐면 이걸 보고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입력할 거예요. 자, 연장근로 비과세로 하세요. 비과세로. 연장근로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과세의 경우는 비과세 코드를 선택해야 되는데 코드를 정확히 선택해 줘야 돼요. 연장근로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1번 1번 이거예요. 1번에 놓고 확인해 주면 돼요. 여기 001 1번 연장근로 001. 네, 그래서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같은 금액이 아니니까 월정액은 동그라미 안 돼 있죠.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차량보조금. 차량보조금 비과세로 아까 요건이 갖춰졌다고 그랬죠. 비과세로 하고 여기서 비과세 코드는 차량 보조금은 자가운전 보조금이에요. 3번입니다. 코드는 M03 확인.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차량운전 보조금은 대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데 우리 회사는 월정액이 아닙니다 라고 아까 네모 박스에 있었어요. 차량 보조금 실비 변상 성격이므로 월정액 급여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면 여기 월정액을 부로 해줘요. 부. 이 월정액이 이 동그라미로 돼 있느냐 부로 돼 있느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을 월정액 기준으로 210만원 월 210만원 이하여야만 저기로 하잖아요. 야간 근로수당을 비과세로 적용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월정액인가 아닌가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차량 운전보조금 밑에 뭘 넣느냐 이제 식대 입력합니다. 식대. 네, 식대 비과세였죠? 2번 비과세. 코드는 2번 P01 확인. 네, 이건 월정액 그대로 두세요. 네, 월정을 그대로 두라 이거. 자, 밑으로 또 내려와서 이번에는 육아수당. 엔터. 비과세죠. 육아수당은 비과세. 코드는
7번이죠. 육아수당 Q01. 그러면 이제 수당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공제사항이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수당은 육아수당까지고 공제가 있습니다. 상조회비. 상조회비를 등록하는데 공제 등록에다 해야 돼. 자, 공제 등록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이런 것은 다 입력돼 있어요. 그거 그대로 두시고 7번째 줄에다가 상조회비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상조회비는 구분에 보면은 1, 2, 3, 4, 5, 6, 7번이라는 구분에 상조회비에 맞는 구분이 없죠. 1, 2, 3, 4, 5, 6, 7에 해당 사항이 없죠. 없는 것은 0번 무구분. 무구분하고 확인. 자, 상조회비는 급여 지급할 때 공제할 거죠. 급여에다 일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뒤에는 그냥 비워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확인 단추를 눌러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수당과 공제 등록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여 지급할 월과 나머지 사항을 입력합니다. 자, 1월부터 이 급여는 1월부터 12월의 급여예요. 11월까지네요. 11월까지. 그래서 1월부터 입력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1월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구분은 1월 달에는 상여가 없는 급여만 있는 달이니까 1번 해주세요. 1번. 구분은 1번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 날이 급여 지급일입니다. 매월 25일. 그래서 여기 지급일은 2023년 1월 달이니까 0125라고 입력하세요. 2023년 0125. 그렇게 하면은 이 사원 코드 순으로 김현철, 성동일, 노현주 세 사람의 이름이 우선 나올 거예요. 우리가 나머지 한 사람은 왜 안 나오느냐? 이진섭 씨는 중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지금 명단이 원래 없어야 맞는 거예요. 입사월에 그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김현철을 클릭하시고 김현철의 급여 내역을 여기다 입력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김현철의 급여 내역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입력할 거예요. 기본급 450만원, 직책수당 50만원, 상조회비는 오른쪽에 입력합니다. 여기 오른쪽. 그러니까 이쪽에는 공제 항목이고 여기는 수당 항목이니까 공제 항목 쪽에 보면은 중간쯤에 상조회비 칸이 있죠. 거기다 2만원. 그러면 지금 이 김현철 씨의 과세 급여는 500만 원이고 공제액은 62만 4,080원이고 차인 지급액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성동일 거 1월 달 거 입력하겠습니다. 자, 성동일 선택하세요. 두 번째 사원 기본급 330만 원. 직책수당 30만 원. 차량 보조금 30만 원. 식대가 20만 원. 그리고 상조회비 오른쪽에 만원. 자, 성동일 씨 거 좀 자세히 보면은요. 과세가 370만원, 비과세가 4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제액의 개는 42만 9,230원이고 차인 지급액은 367만 770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비과세가
4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내역은 뭘까? 비과세 40만 원의 내역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식대 20만 원. 그러면 나머지 20만 원은 뭘까요? 차량 보조금 30 중에 20만 원. 그렇게 해서 40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한도가 자동으로 체크가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지급 내역은 뭐냐? 두 사람 걸 합친 겁니다. 지금 사원이 2명 거를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했잖아요. 그 2명 거를 합쳐 놓은 게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한 사람 거 한 사람 거 보는 건 여기서 보는 거예요. 다음 노현주 선택하고 입력합시다. 노현주의 기본급 270만 원. 직책수당 20만 원. 연장근로 20만 원. 차량 보조금 20만 원. 식대 20만 원. 육아수당 10만 원. 상조회비 만 원. 상조회비까지 입력하십시오. 자, 그러면 노현주의 1월달 과세급여는 310만 원, 비과세가 5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뭘까? 육아수당 10만 원, 식대 20만 원, 차량 보조금 20만 원. 이걸 이렇게 해서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노현주의 연장근로수당은 왜 과세냐? 생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인 거죠. 네, 이진섭의 이름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진섭은 1월 달에는 입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온 것이다. 자, 그러면 2월 급여는 1월과 똑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복사 기능을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를 귀속 연호를 2월을 선택해요. 그리고 구분은 1번 급여. 자, 그러면 전월 데이터를 복사하시겠습니까? 이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 해주면 돼요. 지난달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면 2월 25일로 이게 세 사람 그 급여가 다 입력돼 있어요. 지난달하고 똑같다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뭔가 바뀐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재계산을 한번 눌러줘요. 위에 재계산. 재계산 누르고 확인. 전체 사원 해주고 확인. 이게 재계산을 한번 해주면 2월에 바뀐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재계산이 일어납니다. 자, 3월도 복사하면 됩니다. 자, 여기 귀속연호를 3월로 하시고 구분은 1번 급여. 네, 복사 후 재계산을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복사 후 재계산을 클릭하시고 네, 확인해 주시면 모두 재계산이 됩니다. 4월도 복사하겠습니다. 4월 선택하시고 구분해서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5월도 복사하겠습니다. 5월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네. 자, 6월을 복사해가지고 입사한 사람 한 사람 더 추가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6월을 선택하시고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네, 나머지 사람은 이제 그대로 넣으면 되지만 네 번째 1004번 이진섭 사원이 6월에 이름이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급여 자료가 아직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진섭을 선택하고 기본급을 입력하겠습니다. 이진섭 거기 아까 보았던 표에 나와 있죠. 190만 원. 직책수당 없고
연장 근로가 30만 원. 차량 보조 없고 식대가 20만 원. 육아 수당 없고 상조회비가 10,000원 되겠습니다. 소득세 계산이 안 되는 것은 급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소득세가 계산이 안 된 겁니다. 자, 밑에 과세와 비과세를 보면요. 비과세가 50만 원이에요. 비과세 급여 50만 원의 내용은 무엇일까? 식대, 연장근로, 요 두 가지가 다 비과세입니다. 자, 이진섭은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 생산직에 여로 했고요. 비과세 여부를 여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월정급여를 따져보면은 이진섭의 월정급여는 기본급 190하고 연장근로는 월정액이 아닙니다. 식대가 20, 요 두 개가 월정급여예요. 두 개 합치면은 210만 원이죠. (210만 원). 자, 월정급여액이 21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돼요. 뭐가? 연장근로가. 만약에 식대가 기본급이 190이 아니면은 만약에 2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 한번 200으로 한번 기본급을 여기서 살짝 고쳐볼까요? 200만 원. 이렇게 고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비과세가 20만 원만 적용되죠. 식대만 비과세 적용돼요. 연장근로는 왜 비과세가 아니냐? 월정액이 220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시 190으로 고치겠습니다. 190으로 고치면 기본급이 190이고 식대 월정액이었어요. 210만 원 두 개 합치면. 그래서 210만 원 이하니까 비과세 근로소득이 이제는 50만 원으로 바뀝니다. 자, 급여 자료에서 자주 묻는 것은 공제액의 개는 얼마냐? 차인 지급액은 얼마냐? 이런 것들을 잘 물어요. 여기에 답변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진섭까지 6월 달까지 입력을 했죠. 나머지 7월, 8월에는 또 그 중도 정산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급여 자료를 같이 입력할게요. 네. 여기까지 잘 되신 거죠? 쉬었다 하겠습니다.